자, 오늘은 오디오 편이죠. 오디오 편 중에 자동차 도어 방음하는 거 하고 도어 성형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영상 찍을 때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비가 오는 거죠. 차라리 비가 왕창 내리면 깨끗하게 씻기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비가 내리면 저렇게 방울방울 맺힙니다. 저거를 세차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다음에 또 세차 편 할 때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문짝 도어를 탈거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스피커를 박을 거고요. 오늘은 도어 탈거하는 방법, 그리고 카 오디오용 방음하는 방법, 그리고 도어 스피커 박을 수 있게 성형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 겁니다. 영상이 총 한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중간중간에 뛰어가면서 넘겨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도어를 탈거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전에 도어 탈거하는 영상 많이 보셨죠? 근데 방식이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도어 캐치 손잡이 있는 쪽 커버를 제거해 주시고, 일단은 피스를 3개 정도를 풀어줄게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그리고 요 도어 캐치 쪽에는 피스가 2개가 박혀 있습니다.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손잡이 있는 부분에 피스 하나 풀고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시간 정도 영상이 되니까 혼자서 주저리 말하기가 참 좀 그래요. 예. 자, 안쪽에 리무버로 키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체어맨이나 체어맨 에쿠스, 제네시스 요정도 그랜저급 정도까지는 도어 쪽에 상부에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몰딩이 딱 쳐져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는 데는 저는 리무버 같은 게 있으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하실 때 특히 저 모서리 부분이 잘 깨져요. 어느 차나 요런 타입의 몰딩이 되어 있는 차들은 저 모서리 있는 부분 잘 깨지기 때문에 한 번에 뜯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보이시죠? 저처럼 조금씩 키를 뽑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키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저 몰딩 자체가 깨지거나 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런 타입의 차들은 저거 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안 빼지는 건 아니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마시면 됩니다. 저 밑에 쪽에도 리무브로 제쳐 주시고요. 그러면 쉽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딱 키가 딱 걸려 있어요.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나 그런 차들은 몰딩은 있는데 저런 타입이 아니라 그냥 끼우는 타입이에요. 약간 형태는 같은데 체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차마다. 그리고 요런 게 딱 걸려 있는 경우가 있죠. 도어 탈거할 때나 주로 저런 게 도어 스텝 같은 데도 저런 방식으로 돼 있죠. 그럼 저걸 뽑아서 그냥 저기서 빠진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끼워만 주시면 돼요. 이것만 따로 특별한 공구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끼워 주시면 돼요. 그리 어렵진 않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영상을 빨리 넘길게요. 일단은 풀 거 다 풀었으니까 그냥 뽑으시면 돼요. 체면 같은 경우 저 손잡이 자체가
저렇게 따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잭들 그런 것도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도 방음 작업을 하실 때 어지간한 건 전부 다 풀어 주시고 하시면 돼요. 물론 저런 거 안 풀고도 뭐 작업은 가능하지만 이왕 할 때 내 차는 소중하니까, 그쵸? 요런 방식들이 옛날 차들이 요런 굵은 철사 같은 건 와이어 타입으로 돼 있어요. 요것도 그냥 저 고정핀을 젖혀 주시고 뽑아 주시면 이렇게 쉽게 뽑힙니다. 옛날 차도 요런 식이에요. 요즘 차들은 저런 방식이 아니라 저게 하나의 그 뭉치처럼 유닛으로 돼 있죠. 그거는 뽑기 쉬우니까 이런 옛날 차 방음하는 것도 처음 보여드리네요. 필요한 거 다 풀어주시고요. 밑에 쪽에도 피스 하나 더 있습니다.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피커 쪽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알맹이를 안 빼고 그냥 통째로 저 스피커 아대까지 뽑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혹시나 스피커 알맹이만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접해요. 뭐 아무리 뭐 고급차라도 스피커는 굉장히 허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순정에 뭐 옵션 뭐 넣고 하죠. 오디오 관련해 옵션 넣고 그거 넣는 것보다 그냥 싸제 스피커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요 차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2옴짜리고요. 맥스 40W짜리입니다. 그러면 2옴에 RMS로 따지면 한 20W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보통 4옴짜리 차 스피커를 걸었다면 뭐 10W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출력이 약하죠. 출력 면에서는 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싸제로 그냥 뭐 아무리 싸구려라도 교체해 주시는 게 소리는 훨씬 좋아요. 뭐 그렇게 스피커 알맹이만 교체하는 거는 또 조만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스피커 좀 괜찮은 거 구해지면, 지금 뭐 따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구해지면 하나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스펀지 같은 거를 탈거를 해 버릴게요. 저거는 뭐 굳이 방음 작업하는데 필요가 없어요. 뭐 저거 있는다고 그렇게 막 방음이 막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오늘 하는 작업은 오디오용 방음이기 때문에 저거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방음하고 오디오 방음하고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근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조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뿌리는 건 알코올이고요. 방진 매트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 그리고 먼지 그런 게 있으면 잘 안 붙어요. 뭐 작업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단은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뭐 알코올로 닦았는데 그냥 일반 물 있죠. 그냥 물로만 닦으셔도 충분해요. 그 대신 물기가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또 단점은 있죠. 뭐 요 정도로 닦아만 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방음지를 절단할 건데 기존에 뭐 영상 많이 보셨죠? 저렇게 한 6등분 정도 하셔서 아래쪽에 또 한 커트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 철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거한 거 있죠? 기존에 붙어있던 뭐 기존에 뭐 스펀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비닐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모양을 좀 유지하는 선에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라운드를 좀 따주세요. 그 라운드 따실 때는
막 1mm까지 막 1cm까지 정확하게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따주시고 기존 스펀지 순정에 붙어 있던 모양 그대로 오려내셔야지 저쪽으로 배선 같은 게 다 통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안쪽 철판에다가 방진 매트를 붙여갈게요. 요즘 차들은 중간 철판이 아니라 중간에 플라스틱으로 막혀있죠. 이전에 K5 차량하고 뭐 몇 대 방음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런 차들은 유리 모터를 탈거를 하고 유리를 위에 올려서 고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옛날 차들이 방음 작업하기 더 수월합니다. 예, 방음 작업하기 더 좋아요. 꼭 뭐 유리 관련해서 뭐 다 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안쪽에다 쭉쭉 붙여주시고요. 붙이실 때는 최대한 철판하고 밀착하게 그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작업하실 때는 뭐 테니스공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꾹꾹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걸레 같은 거 있죠, 수건 같은 거, 물기 없는 거, 예, 그런 걸로 위쪽에서 문질러 주셔도 뭐 충분합니다. 뭐 그 정도 마셔도 돼요. 요거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좀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진 매트를 안쪽에 부착하실 때는 약간씩 겹치게 부착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절반을 겹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두 개가 있으면 한 1cm 그 정도로 겹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진 매트도 잘 붙고요. 영상을 뭐 별 내용 아니니까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나 오디오용 방음을 하실 때는 오늘도 어떤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중간판에만 해도 상관없느냐? 중간판에만 하셔도 크게 뭐 상관없지만은, 뭐 이렇게 뭐 작업이 쉽게 되는 차들은 중간 뭐 안쪽까지 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 분들이 따라 하실 때 중간판을 제거하는 데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중간판에만 중간판에만 방진 매트 부착하시고, 저 스피커 있는 구멍 있죠? 스피커 있는 구멍에다가 거기 뒷부분에 방진 매트를 한 2겹에서 3겹 정도를 붙여버리세요. 오디오용 방음하실 때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차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차가 2007년식이에요. 지금은 2017년이죠. 거의 뭐 10년, 11년 이렇게 됐는데, 뭐 각종 뭐 이런 부위들이 오래되고 그러면 뭐 윤활 성분도 좀 떨어지고요. 또 뭐 열고 닫고 하는데도 약간 뭐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혹시 저처럼 한 10년 정도 된 차를 뭐 작업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뭐 이렇게 뭐 윤활제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문짝 뜯은 김에 뭐 도어랑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안쪽에다가 좀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기다가 종이를 붙이는 이유는, 이렇게 구형차들은 저기 철사로 돼 있죠. 와이어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방진 매트에 붙어버리면 문 열고 닫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방진 매트에 붙지 말라고 저렇게 붙여준 거고요. 처음 혹시 뭐 요런 좀 연식이 있는 차들 가지고 계시고 처음 요런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처럼 저렇게 조그맣게 붙이지 마시고요. 종이를 크게 하셔서 저 구멍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세요. 종이로. 뭐 그게 좀 더 안전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게 나중에 도어 와이어랑 방진 매트랑 간섭이 생길 확률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아까 우리 그 스폰지 같은 거 있었죠. 그거에 절단했던 거고요. 구멍 다 내놓은 거, 그리고 저런 중간중간에 찢어 놓은 부분 있죠. 저런 부분으로 배선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배선이 딱 맞게 돼 있고, 그냥 붙이시면 돼요. 이거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테니스 공으로 빡빡 문질러 주시면 돼요. 철판에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뭐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걸리는 거 있는지 확인하고요. 와이어 같은 부분. 자, 도 방음은 사실상 여기 이 정도만 하시면 한 90% 정도, 예, 한 90% 정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조립을 할게요. 조립하는 거는 아까 제거한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스피커를 고정할 수 있게 문짝 성형을 할 겁니다. 성형하는 거는 차마다 다 달라요. 차마다 다르고 뭐 어떤 스피커를 박느냐에 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 차는 뭐 요렇게 한다, 그리고 저는 요렇게 한다, 뭐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이게 뭐 정석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오디오 뭐 하시는 전문가분들 샵마다 또 각자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석은 없고요. 일단은 제가 요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각종 뭐 비싼 공구들, 뭐 루터기나 그런 공구를 써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채널 특성상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쉬운 방법으로,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은 인클로저를 짜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솔직히 따라 하시기 힘들고요. 영상을 찍어도 그런 건 따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요정도 수준까지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죽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레진을 뜰 거니까 가죽 위에 레진을 뭐 간혹 가죽 위에 레진을 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오래되면 레진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스럽고 짜증나고 하지만은 제가 가죽을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오디오 쪽 작업한다고 하니까 노가다의 시작이다, 뭐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데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죠. 오디오 관련 요 작업들은 사실 작업 방법을 알아도 굉장히 단순 노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뭐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아시고요. 가까운 오디오 샵을 방문하셔서 의뢰를 하시는 게 훨씬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득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한테 저는 뭐 작업을 안 합니다. 오디오 작업은 안 해요. 오디오 샵에 의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요. 자, 일단 뭐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 뉴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리벳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망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형 체어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돼 있죠. 구형 체어맨은 그냥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고요. 부직포로 돼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직소나 그라인더로 뚫어야 되는데,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하게 돼 있죠. 뒤쪽에 리벳으로 돼 있는 거, 요거는 좀 보시는 게 좋겠네요.
현대차나 뭐 현대기아차, SUV 차들 뒤쪽에 그 스피커 고정하는 브라켓이 리벳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 리벳을 뜯으실 때는 이렇게 전동으로 리벳을 뚫어 버리시면 바로 뚫립니다. 이렇게 떼내시고 나서 뭐 나중에 뭐 스피커 나무로 된 아대를 박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거는 따로 또 기회 되면 영상을 또 제작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뜯어도 본드가 남아 있습니다. 본드까지 깔끔하게 뜯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뿌린 거는 등유입니다. 등유를 뿌리는 이유는 등유가 본드를 녹여요. 점착제를 굉장히 잘 녹입니다. 그래서 혹시 스티커 제거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뭐 스티커 제거제 쓰셔도 되고요. 뭐 등유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등유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가 아니라 뭐 다음 영상에 바로 또 제작을 해드릴 건데 뭐 기름걸레 만드는 거 다음 영상에 바로 제작해 드릴게요. 그때도 등유가 사용이 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예, 굉장히 쓸데가 많아요. 제가 등유를 뿌려 놓으시고 뭐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사포질 하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걸 안 뿌리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이거 하시는데 하루 종일 걸리실 거예요 아마. 최대한 깔끔하게 내 차니까 깔끔하게 우둘투둘한 부분 없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거를 했는데 굉장히 깔끔하죠. 물론 사포 자국은 있죠. 사포 자국이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사포 저 틈 사이로 레진 같은 게 들어가서 오히려 더 잘 붙어요. 사포 자국 없이 너무 그러니까 표면이 너무 맨들맨들하면 오히려 더 레진이 잘 안 붙습니다. 일부러 사포 자국을 내기도 하죠. 우리 그 도색할 때도 샌딩을 치죠. 그래서 샌딩을 치고 안 치고 나중에 도색의 퀄리티가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운전석 조석 다 하니까 10시 48분이네요. 49분 됐고요.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바로 퇴근했고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자, 그 다음날 됐는데 굉장히 잘 말랐죠. 등유는 휘발성이 약하긴 하지만 휘발하긴 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놔두시면 완전히 저렇게 바싹 마릅니다. 좀 깨끗하게 말라 있고요. 한번 이렇게 가체계를 해보고 지금 요 체계를 하는 이유는 스피커의 각도를 대략적으로 잡기 위해서예요. 간단하게 스피커를 그냥 평평하게 붙이실 거면 뭐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평평하게 스피커를 붙이실 거면 기존의 스피커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붙이세요. 그대로 순정과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인치의 스피커를 구하셔서 똑같이 붙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뭐 이왕 하는 거 각도도 좀 주고 내 멋대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뭐 고정할 건데 아대만으로는 고정하기가 어렵죠. 아대를 뭐 허공에 띄울 수 없으니까 아대를 고정할 수 있는 뭐 다리 뭐 고정할 수 있는 뭐 부분을 좀 만들어서 저 부분을 이용해서 아대에다가 각도를 조금 줘서 그렇게 성형을 하도록 할게요. 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영상이 뭐 편집하고 해서 총 1시간 정도 분량인데 영상 총 찍은 거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 돼요. 영상 길이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할 스피커가 지금 보이는 저거예요. 아대는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아줄 겁니다. 글루건 가지고 아래쪽을 살짝 띄워서 각도를 살짝 줘서 이렇게 작업할게요. 그리고 저 스피커는
산미 거, 산미 스피커라고 우리나라 국산 스피커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스피커고요. 그렇게 막 와 미친듯이 좋다 뭐 그런 스피커는 아닌데, 왜 저걸 쓰느냐면 저게 싸요. 저게 막 3만 몇천원 뭐 요렇게밖에 안 해요. 8인치짜리고요. 그리고 저게 스펙상으로는 8옴이라고 돼 있는데 한 6옴 정도, 뭐 6옴 조금 더 나오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순정에다가 알가리로만 저거를 걸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요. 순정 2옴에 뭐 40와트 뭐 그렇죠. 뭐 저거 거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엄청 흔히 우리가 좀 말하기 소리가 와 소리 거지같이 납니다. 그냥 순정에다 걸면. 저는 어차피 나중에 앰프를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세팅하고 뭐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뭐 저런 스피커 써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죠. 저는 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씁니다. 8인치를 받고 싶은데 뭐 딱히 뭐 비싼 거 써도 되지만 대충 쓰는 거죠. 그렇다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다 각도를 좀 줘서 스피커를 약간 들었어요.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약간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 문짝에 있는 그 대시보드 아래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간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운전석 쪽을 조금 바라볼 수 있게. 완전히 바라보게는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만 살짝만 각을 주는 거죠. 뭐 이런다고 소리 느낌이 뭐 소리에 대한 질감이 엄청 바뀌느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기본이죠, 기본. 뭐 약간 바뀝니다. 약간은. 스피커 방향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트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퍼나 전 지금 하는 미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트윗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저것만 가지고는 레진을 뜨기가 불가능하죠. 뭐 허공에다가 레진 뜰 수 없고요. 물론 저렇게 해서 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레진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면 도어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안 그래도 스피커 무게가 있는데 도어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차후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으로 기둥을 좀 세워주겠습니다. 기둥을 세워주고 나중에 레진을 뜨도록 할게요.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죠. 그 배 같은 거 막 범선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루 종일 막 그 풀칠하고 막 본드 이쑤시개 같은데 본드 같은 거 막 발라가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어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 주십니다. 기둥은 최대한 촘촘하게, 지금 제가 한 거보다 뭐 혹시 영상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제가 한 거보다 한 2배는 촘촘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 정도도 굉장히 촘촘하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주시면 저 기둥이 뭐 크게 뭐 힘이 있겠냐 하시는데 저 나무젓가락과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요것도 오디오 하시는 샵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이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예전에는 오디오 관련 기술 좋으신 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작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동차 오디오 시장이 많이 죽었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죠. 뭐 그런 얘기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은 영상을 쭉 보시죠. 이렇게 기둥을 최대한 세워주세요.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저도 한창 할 때는 제가 막 재밌어서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도 먹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예. 그래서 제 차나 겨우 할까? 그렇습니다. 오디오도 뭐 지금 한다고 했는데 완성되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르죠. 뭐 마음 먹고 하면 한 3, 4일 정도면 다 하긴 다 하는데 또 밥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 짬짬이 하는 거라서 조금 영상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죠. 예. 마스킹 테이프를 발라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처럼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죠. 라면 박스 같은 걸로 기둥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뭐 본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뭐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배울 때부터 이런 식으로 배워서 요게 손에 익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몇 번 써보긴 써봤는데 이게 제일 또 편하고 이게 좀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테이프는 삥 둘러가면서 한 2겹 정도로 붙여주세요. 너무 한 겹만 붙이면 나중에 레진 작업을 하실 때 저 종이 테이프가 버티는 힘이 약해서 레진 막 누르고 뭐 비비고 할 때 저쪽에 약간 무리가 가면서 안쪽으로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겹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종이 테이프를 한 3겹까지 붙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들 다 커팅을 해줄게요. 어차피 저 뒤쪽까지는 테이프가 붙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깔끔하게 내 차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과연 이거를 따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죠? 예. 근데 또 의외로 또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혼자서 30분째 막 혼자서만 말하고 있으니까 입이 좀 바삭바삭 타네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자, 아대를 제가 뭐 직소로 그냥 대충 자른 거라서 안쪽에 조금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스피커만 알가리 작업을 하실 때는 스피커 아대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있죠. 뭐 그런 데 검색하시면 뭐 네이버나 뭐 11번 옥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검색하시면 저런 거 아대만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잘라서 그 보로방으로 딱 눌러가지고 잘라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데서 주문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문하시고요.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조수석 운전석 작업을 다 했는데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스피커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각도가 조금씩 다르게 해놨습니다. 조수석보다는 운전석이 약간 각이 더 크게 뭐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자동차 중간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죠. 약간 운전석 쪽으로 치우쳐서 운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약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진을 뜰 겁니다. 레진 뜨기 전에 지금 테이프가 뭐 너덜너덜한 부분이라든지 뭐 요철이 있는 부분, 뭐 좀 테이프가 덜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거를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레진을 뜰 겁니다. 레진이란 게 뭐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되고요. 일단 레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재와 경화제가 있어요. 1대1 비율로 비벼주시면 되고요. 혹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홈쇼핑에 그런 거 있었죠. 픽스 앤 믹스. 예? 두 개 막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어디 구멍 같은 거 메꾸고 막 하는 거 있었죠. 그게 레진입니다. 예. 그게 레진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1대1로 해서 비벼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막 정확하게 막 몇 그램까지 와 미친듯이 막 맞추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대충 비슷하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하셔서 비벼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요즘에 레진을 많이 안 쓰고요. 그리고 트윗 같은 거 조그만 거 뜰 때는 차라리 레진보다는 퍼티로 해서 우리 흔히 빠다라 그러죠. 빠다 작업. 자동차 도색할 때 쓰죠. 빠다. 뭐 그런 거 써서 하는 게 좀 편해요. 예, 근데 이렇게 큰 것들은 퍼티로 하면은 100% 깨집니다. 그리고 퍼티 같은 경우에는 경화될 때 약간 수축을 하기 때문에 퍼티는 절대 두껍게 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껍게 뭔가 성형을 하든지 뭐 조형물을 만들든지 하실 때는 요런 레진을 쓰시는 겁니다. 레진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팔아요. 검색해 보시면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급적이면 일반 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만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뭐 특수한 재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하는 영상에는 항상 구하기 쉬운 재료 뭐 그런 거 위주로 할게요. 그 레진은 이렇게 우리 그 수제비 할 때 반죽 비비는 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쭉쭉 비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레진이 처음에 흰색하고 파란색인데 두 개가 골고루 섞이면서 하늘색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급속 레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경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뭐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뭐 그 정도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레진에 물을 섞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말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물을 가급적이면 섞지 마시고 최대한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최대한 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뭐 요거 바르는 거는 따로 정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예쁘게, 우리 어렸을 때 찰흙 가지고 많이 놀았죠. 요즘에도 찰흙 같은 거 뭐 초등학생들 쓰나?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왔어요. 저는 국민학교. 예,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청룡국민학교 나왔어요. 예. 그렇고요. 자, 이렇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처음에 하실 때부터 어느 정도 펴서 발라주세요. 물론 처음 하시면 이렇게 펴 바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그리고 어렸을 때 찰흙 같은 거 뭐 한 번이라도 가져 놀아본 경험 있으시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험이 조금 있으면 수월하고 없으면은 조금 하기가 불편하다.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죠. 근데 갈아내는데 조금 많이 갈아내야 되겠죠. 처음부터 평탄화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조금 많이 갈아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형태를 잡으면 그때부터 표면 정리할 때만 물을 쓰세요. 표면 정리할 때만 물을 쓰면 얘가 물에 어느 정도 녹아요. 물에 어느 정도 녹아요. 우리 계속 찰흙 얘기를 하는데 뭐 물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차를 가지고 뭐 다른 거 만들 때도 다 하고 나서 물을 살짝 적셔서 표면 정리를 이렇게 했죠. 예. 나만 했나?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표면 정리할 때만 물을 조금 써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조금 채워 놓고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넘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넘치는 거는 나중에 깎아내면 됩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주변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살짝 두껍게 살짝 튀어나오게 하는 게 또 두 번 작업 안 하는 노하우일 수도 있죠.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좀 움푹 들어간 부분 있으면 레진을 조금 더해서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문질러주세요. 최대한 문질러주세요. 최대한. 그래야지 나중에 사포로 저거는 면을 잡을 겁니다. 면을 잡을 때 좀 편해요. 면을 잡을 때 편하고 조금 빨리 잡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레진의 장점은 꼭 이렇게 저는 뭐 그냥 딱히 모양을 특이하게 뭐 안쪽에 뭐 물결 모양이나 이런 거 안 만들고 그냥 대충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하는데, 레진으로 하시면 뭐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뭐 도색을 하거나 뭐 가죽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나중에 지금 도어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A필러 쪽에 스피커를 고정할 때는 뭐 레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A필러 뜰 때 하는 방법은 부드럽게 작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말로 설명이 참 어렵다, 그죠? 네, 그거는 또 하면서 또 영상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 요 정도만 잡아줄게요. 요 정도만 잡아주고, 그리고 운전석 쪽도 똑같이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뭐 요거는 뭐 별다른 기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정성 들여서, 아주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일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오디오 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뭐 기술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자, 그리고 남는 레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한 레진은 주제 경화제 합쳐서 1kg. 지금 제가 구매한 게 주제 1kg, 경화제 1kg 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거 반반 썼어요. 반반 500g 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저 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 예. 저 기둥 안쪽에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채워서 조금 강성을 좀 보강하도록 할게요. 근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저기 안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저걸 채우려고 레진을 굳이 따로 비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남으니까 뭐 이렇게 채우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떨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거는 안 한다고 해서 막 안에 막 떨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모자라게 비비신 분들은, 모자라거나 딱 맞게 비비신 분들은 저 안쪽에 채워 넣는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뭐 남아 있으니까 조금 채워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 조금 빨리 돌릴게요. 안쪽에 그냥 계속 쭉쭉 채워 넣으시면 돼요. 남는 거 뭐 오자겠습니까?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면 정리를 한번 싹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레진 뜨는 거 끝입니다. 지금 어제 레진을 떠놓고 지금 하루 정도 지났어요. 굉장히 잘 말라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레진을 잘 뜬다고 해도 사포 작업을 뺄 수는 없습니다. 사포 작업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포 작업을 안하면 저 면이 뭐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죽을 씌웠을 때나 그럴 때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가죽에 요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포 작업을 해줄 거고요. 사포는 너무 고운 걸로 하실 필요 없어요. 고운 걸로 하셔도 되는데 고운 걸로 하시면 그만큼 많이 문질러야 되겠죠.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60방짜리 샌드페이퍼입니다. 뭐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반질반질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계속 문질러 주시면 돼요. 뭐 요 보시고 제가 또 뭐 특별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사포질을 하시다 보면 그 깎인 부분하고 지금 깎이지 않은 부분하고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저렇게 차이 난 부분이 없이 최대한 평탄하게 뭐 그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나중에 결과물이 조금 좋게 나와요. 근데 혹시 뭐 이런 작업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면 샌딩기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샌딩기는 편심이 조금 작은 걸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 듀얼 광택기 쓰셔도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도 광택기입니다. 광택기 앞에다가 사포를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편하긴 하죠.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뭐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반 손으로 사포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샌딩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결국은 샌딩기를 써도 최종적으로는 손으로 한번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최종적으로 면 잡는 단계에서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좀 두껍게 튀어나온 부분, 뭐 그런 부분만 지금 광택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광택기가 아니죠. 샌딩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리고요. 그리고 저 먼지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꼭 끼고 하셔야 돼요. 마스크 안 끼고 하시면, 안 끼고 하실 거면 이 작업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스크 무조건 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 단계 힘들었죠. 예. 딱 보시면 아직 가루가 묻어 있죠. 가루가 묻어 있으면 나중에 접착제를 붙일 때 본드로 붙일 건데 그때 가죽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루를 털어 주시고요. 물론 요 정도만 털어 주셔도 상관없지만은 물걸레로 한번 닦아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레진을 비빌 때, 레진이 경화되기 전에는 물을 쓰면 레진이 물을 먹는데, 완전히 경화되고 난 다음에는 물을 쓰셔도
레진이 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물에 담그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먼지가 없게, 포인트는 먼지가 없게 하는 거예요. 먼지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히팅건도 좀 말려줄게요. 히팅건이 없으시면 물걸레로 하시고 밥 먹고 오시면 돼요. 예, 밥 먹고 오시면 아주 잘 말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어렵진 않죠? 예. 예, 이게 오디오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뭐 하는 방법만 알면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 다 할 줄 알아도 이게 노가다라는 거지. 예, 그렇죠. 하지만 혹시 따라 하실 분들 계실까? 가죽이 보면 이게 종류가 많아요. 가죽도. 가죽에 대해 좀 설명드릴게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 늘어나는 가죽이 있어요. 안 늘어나는 가죽이 있고, 요런 가죽처럼 한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거. 지금 요거는 이제 양방향 가죽이에요. 양방향. 근데 지금 보이는 요 가죽 뒤에 흰면 있는 가죽, 요 가죽은 단방향이에요. 한쪽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요 가죽을 쓰시면 안 돼요. 요 가죽 쓰시면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뭐 요런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가죽이 두껍고 좋고 저런 가죽 쓰면 내구성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이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저런 가죽 쓰시면 안 돼요. 100% 실패합니다. 이거 제가 장담해요. 100% 실패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방향으로 된 가죽을 쓰세요. 이거는 지금 뭐 단방향 가죽인데 뭐 요거를 쓸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가죽이 있다. 뭐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양방향 텐션이 들어가는 가죽, 뭐 그거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좀 넘길게요. 자, 그리고 가죽은 뭐 간단한 거 쓸 거고요. 그리고 본드 작업을 할 건데 그 페트병 안에 물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본드를 부어줄 겁니다. 요 본드는 철물점 가시면 뭐 돼지 본드 왜 이름이 돼지 본드인지 모르겠는데 돼지 본드라고 있어요. 옛날부터. 예,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드를 저기다 바로 바르면 요철이 생겨요. 본드 두께 때문에 가죽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드에다가 신너를 타줄게요. 신너의 종류는 그게 세 가지죠. 제 영상 쭉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예. 에나멜 신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카 신너, 우레탄 신너 뭐 이렇게 있는데 본드에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는 우레탄 신너를 섞으시면 됩니다. 우레탄 신너. 그리고 샵에서는 뭐 이렇게 작업 안 하죠. 잘. 왜냐? 스프레이 건이 있기 때문에 본드에 신나를 섞어서 스프레이 건으로 바로 뿌려버리죠. 그게 훨씬 편하고 면도 잘 나옵니다. 근데 본드 뿌리려고 우리가 스프레이 건을 살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모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만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쪽에도 가죽을 당겨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도 본드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당연히 발라주셔야죠. 신나를 너무 많이 섞으시면 저 레진이 본드를 조금 먹습니다. 약간 흡수를 해요, 본드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라주시고 보통 한 2번 정도 발라주시면 돼요. 2번 정도. 근데 신나를 많이 섞었다 그러면 한 3번까지는 발라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또 가죽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드가 이 설명을 어떻게 드리지? 본드를 뭐 어떤 작업을 하시든 본드를 바로 바르고 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본드는 원래 본드는 이렇게 발라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본드의 휘발 성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난 다음에 붙이시는 게 한 100배는 잘 붙어요. 그래요.
보통 날씨에 따라 다른데 한 뭐 20분에서 30분 뭐 그 정도 본드를 말리는 거죠. 우리 뭐 물기 말리듯이 본드를 발라놓고 본드를 말리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붙이시면 됩니다. 요 가죽은 굉장히 싸구려 가죽이에요. 예전에 어떤 뭐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가죽 도 뭐 작업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분이 그냥 놔두고 간 재활용해야죠. 굳이 뭐 이거 한다고 가죽은 뭐 좀 살 필요는 없죠. 뭐 있는 대로 뭐 저는 뭐 손에 잡히는 건 그냥 막 씁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곡면에 있는 부분은 약간 텐션을 안 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조금 주게 돼 있어요. 텐션을 주고 잡아당겨서 뒤쪽으로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쁘게 돼요. 그리고 굴곡 있는 면, 뭐 그런 면들은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붙이셔야지 작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가죽은 종류가 많아요. 양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고요. 뭐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양방향 가죽으로 쓰세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단방향으로 하시면 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전문가분들은 단방향 가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본드도 잘 먹고요. 그게 결과물도 훨씬 이쁘게 나와요. 근데 작업의 난이도가 좀 있죠. 근데 혼자서 작업하실 거면 양방향 가죽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죽이 남는 거를 너무 저렇게 많이 남기실 필요는 없어요. 남기는 거는 한 1cm에서 1.5cm 정도만 남기시고 뒤쪽에 말아 넣어서 붙이시면 돼요. 조금씩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도 굉장히 노가다요. 노가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려는 용감한 분이 계시면 따라 하셔도 되고요. 굳이 따라 안 하시더라도 뭐 요런 식으로 한다 뭐 그런 것만 뭐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본드가 부족한 부분은 본드 칠을 하셔서 히팅건으로 다시 본드를 좀 말려주시고 붙이셔야 돼요. 아니면 잘 안 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따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가까이서 찍었어요. 가죽 같은 경우나 뭐 랩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랩핑은 좀 다르겠구나. 랩핑은 또 설명 또 드릴게요. 랩핑할 때 가죽 같은 경우는 마무리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당겨서 안쪽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그래야지 저 주름진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보시죠. 저 다른 면도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도 열을 좀 주시고 당겨서 안쪽으로 말아 넣는 거예요. 말아 넣는 거.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도 뭐 양방향 뭐 가죽 쓰시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뭐 가죽이 아주 예쁘게 씌워졌죠. 원래 저런 가죽인 것처럼 그래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 들어가는 구멍을 커팅을 해줄게요. 뭐 요거는 뭐 요것도 오디오 샵마다 하는 방법이 다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다 비슷해요. 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피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제 꼬다리를 하나씩 잘라주면 됩니다. 꼬다리, 우리 김밥 꼬다리 같이 뭔 소리야? 네, 꼬다리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텐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죽이 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말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잘 붙습니다. 지금 제가 아대를 이중 아대를 안 만들고 그냥 평판 아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스피커가 튀어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마지막 문제가 되는 부분, 요런 부분은 텐션을 줘서 안쪽으로 말아넣고, 그래서 안쪽까지 붙이셔야 돼요. 안쪽까지 붙이시는 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참 이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디오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조금 많이 해본 샵을 가시는 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이 정도만 말아 넣어 주셔도 뭐 충분합니다. 뭐 주름진데 조금씩 펴 주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가죽 씌우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문짝을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 부분 사실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짝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짝 특성에 맞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왜냐, 제가 항상 뭐 체험에만 지금 세대째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편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이렇게 박는, 예쁘죠? 스피커 앞에 그릴도 하나 달아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마감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게 오디오 안 하신 분들은 차를 타고 내리고 하실 때 제가 발로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예.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요겁니다. 키가 떨죠? 특히나 조금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고정하는 핀이 이렇게 떱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방음 작업할 때는 요 작업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방진 매트 남아있는 거 있죠. 분명히 또 작업하면 요런 짜투리는 분명히 남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저 키가 들어가는 부분 안쪽에다 살짝 붙여주시고 요거를 끼워서 빡빡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떨죠?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일반 방음할 때는 크게 뭐 차이가 있진 않은데, 뭐 오디오 작업하실 때는 베이스를 빵 때리면 문짝 자체가 떱니다. 그 정도로 베이스가 나올 때 사실 에너지의 양은 베이스가 엄청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플라스틱이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이죠. 예. 뭐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용 방음하실 때는 저렇게 키 부분을 꼭 방음하시고요. 그리고 스피커 뒤쪽 부분, 지금 아까 앞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문짝, 그러니까 설명 어떻게 드려야 되지? 문짝 철판, 이제 제일 안쪽 철판 있죠? 제일 그 유리 건너서 제일 안쪽 철판, 그쪽 부분, 스피커 뒤쪽 부분, 그쪽 부분에는 방진 매트를 한 2겹, 3겹 붙이세요. 실제로 소리가 나는 거는 스피커에서 앞쪽으로도 소리가 나지만 뒤쪽으로도 소리가 나요. 당연하죠. 뒤쪽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압을 받았을 때 문짝이 떠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진 매트죠. 방진 매트, 진동을 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피커 뒤쪽 부분에다가 방진 매트를 저 같은 경우에는 2겹, 그리고 지금 8인치 쓰죠. 8인치 같은 경우는 한 3겹 정도 붙입니다. 떠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소리가 깔끔하게 나와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먼지 분수 좀 털어주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작업은 끝이에요. 그리고 어렵진 않죠. 지금 스피커 대충 작업을 했고요. 뭐 이렇게 닫았을 때 뭐 간섭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번외적으로 영상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자, 이 운전석 쪽인데 이 차가 뭐 차가 뭐 07년식이니까 지금 10년 넘었죠. 10년 넘으니까 도어 캐치 연결하는 와이어입니다. 저게 도어 캐치 연결하는 와이어가 와이어 부분하고 이제 철사돼 있는 부분, 철로 돼 있는 부분하고 원래 연결이 돼 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또 언제 떨어져서 문이 안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을 좀 해줄게요. 일단 와이어들 얘들 또 원래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일단은 최대한 원래 모양처럼 만들어 놓고 고정하는 작업까지 보여요. 이거는 뭐 오디오랑 상관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방음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차를 뜯으셨을 때는 이것저것 보시고 문제되는 거는 조금 처리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여기다가 뭐 납땜을 몇 방 놔줄게요. 뭐 납땜 놓는다고 얘가 뭐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자,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 한번 두드려 볼까요? 요 재미로 방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